포럼을 운영하시는 김철 의장인데요. 김철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죠? 아무튼 오늘 청년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사업도 하시고 일본 유학 가서 바코드 사업도 하시고 살아오신 스토리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 청년을 제가 관심 갖게 된 건 제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청년 과정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학창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키워지는 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학교 이후에 내 전공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사회에 나와서 그 전공 때문에 또 제대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부딪힘도 있어가지고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많이 성공되고 실패해 봤습니다만 결국 청년을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좌절 또는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제가 살았던 인생 속에서 미리 얘기할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이 그 실패나 후회 같은 것들을 좀 단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이 청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의장님.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 문제에 유독 중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저도 예술을 해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많은 그 시련을 느꼈던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미술가, 청년 음악가 쪽을 보다 보니 그 친구들은 어쨌든 저도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학구값이 너무 비싸고 등록금도 너무 비싼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은 편의점 알바라든가 하는 알바 형태로 해서 그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을 줄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좀 있었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저는 알바를 안 할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그래 100만 원을 벌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철 의장님이 현재 함께 키우는 세상의 의장님으로 계시죠? 네. 네, 시청자분들에게 함께 키우는 세상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청년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좌절, 각오, 기대, 희망 이런 내용들을 멘토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나와가지고 처음에 제일 힘든 게 법무부만, 그 다음에 행정, 세무, 회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약했고요. 특히 자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어쨌든 부모님한테 청탁을 하든 국가가 하는 지원력을 받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간 쫓기는 걸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경험자, 경력자 또는 전공자들을 수배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모이는 멘토링 클럽을 만들게 됐습니다. 25개 회사가 같이 참가를 해줬고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전문 지식을 청년들한테 인큐베이팅 해주겠다고 시작한 게 함께 키우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의장님, 함께 키우는 세상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은지 한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청년들한테 함께 키우는 세상은 아직 많이 알려있지 않고요. 저희 청년 포럼 쪽에 있는 그 학생회장들, 리더들 몇 명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른들이 한다고 해놓고서는 하지도 못하는
형태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먼저 저희가 멘토링 클럽 자체가 잘 만들어지면 청년들한테 발표하자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준비를 2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준비가 되면 그 운동장 안에 청년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청년들과 같이 지원할 만한 기업들이 저희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른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 경험, 그리고 뭐 자금도 좋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멘토링을 하실 분들은 항상 수시로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KT나 농협과 이런 청년들의 문제를 반값, 이런 예.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함께 협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청년들한테 있어서 과거에 한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생리대가 없어서 그 굉장히 서글픈 사연들을 이런 거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년은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 반값 정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일단 생각을 했고 반값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반값 음식점이었고요. 반값 음식점이요. 네.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도 반값으로 먹을 수 있다면 와. 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 청년 친구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1차 농협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뭐 고기를 반값으로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와, 네.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 정육점이라는 제가 이제 닉네임도 만들었습니다만 일단 농협에서는 고기를 100이라는 숫자를 주게 되면 50%를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청년 기부금으로. 네. 그럼 50%만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값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그렇게 시작을 해줬고 KT에서도 가장 청년들이 돈이 많이 나는 부분이 통신비잖아요. 네, 그렇죠. 그 통신비 반값이 그 다음에 행사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KT에서 그걸 응해줘서 KT 반값 통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의장님, 함께 키우는 세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협력 기구인 청년 포럼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청년 포럼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청년들이 모이는 그 청춘 포럼은 지금 147개 대학에 25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라고 하면 재학생, 졸업생을 다 포함한 회원이고요. 일단 청춘 포럼이 시작된 건 청년들에 대한 권익, 청년들의 복지, 청년들에 대한 의사 발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미래 지향에 대한 그 토론에 위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8년, 9년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청춘 포럼이 좀 알려져서 참여 기업 또 참여 단체에 많이 들어왔죠. 예, 그게 청춘 포럼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거기 제가 지원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운영은 아닙니다. 아, 운영은 아니시고 지원하시는. 예, 예. 네. 네. 의장님, 청춘 포럼에 대해서 목표와 추진 방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청춘 포럼에 대한 재학생, 졸업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재학생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반값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실현하고 싶고요. 졸업생에 대해서는 창업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네. 아예 창업 인큐베이션을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무 등 시작하는 행정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저희가 뭐 아주 실비 또는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이 창업하는 쪽에 아주 적은 부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준비라고 해서 펀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창업 자금이 3천에서 1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받는 친구들의 거의 80~90%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내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는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줬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끝나게 되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청년 창업이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그 청년 창업 기금을 받았을 때 그 기금이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보이고 투자에 대한 안정성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함께 키우는 세상은 어쨌든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들의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의장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하고 지금 만들려는 게 청년공화국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청년공화국은 청년들이 들어가는 큰 공간이 있죠. 테마파크 같은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놀이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놀이와 그리고 테마와 컨셉, 가상공간, 메타버스 등등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청년공화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시민권을 받고 청년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청년의사당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 바로 중장년들이 같이 가서 일을 같이 하는 창업 공간에 아마 놀이터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저희 함께 키우는 세상은 그런 이 중장년과 청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터, 그리고 그러한 공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화, 그리고 환경을 세팅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멋진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시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년을 꿈꿨던 건 아마 제가 청년이 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아직 옛날 나이로 항상 머무르고 있는데 저는 그 인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중장년 그리고 새로 사회에 뛰어들어가는 청년들에 대한 그 연결줄을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거고요. 분명히 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가가 못하더라도 민간 쪽에서 이런 이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가 이길 수 있는 또 서로가 협력해서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네.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김철 의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김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인터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